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터디 1일차 이거를 재녹화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 제가 스트리밍 방송으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핵심만 콕콕콕 집어서 복습 차원으로 영상을 올려놓을 건데요. 일단 첫째 날에 했던 내용이 파이썬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파이썬 설치하기,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과 같이 사용할 에디터인 파이참 설치하기, 그리고 그때 1일차 때 했던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자료형 변수, 그리고 프린트와 인풋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파이썬, 우리 교재는 점프 투 파이썬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점프 투 파이썬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파이썬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물론 여러분이 파이썬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일단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1990년에 나온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데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뱀의 이름을 따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지만, 왜냐? 다른 언어에 비해서 파이썬이 간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언어와 정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문법 있죠? 영문법. 영문법을 되게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아무래도 쉽다 보니까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뭐 웹을 만든다든지 게임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를 만든다든지 등등등. 자, 그리고 파이썬은 쉽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매우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을 말해요. 아무래도 우리 프로그램은 요즘에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빨리 내놔야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짧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개발보다는 여러 사람이 개발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파이썬은 이 모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즉 각각의 기능마다 철저하게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딱딱딱 범위를 정해서 넌 이거 해, 난 이거 할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파이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자, 인간다운 언어이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사람의 언어에 가깝다. 사람의 언어에 가깝다라고 할수록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사람의 언어와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 즉 기계어라고 하는데요. 그 기계어가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를 말해요. 즉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기계어에 가까울수록 저급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 로우 레벨 랭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이썬은 하이 레벨 랭귀지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잘 모르더라도 코드의 내용을 좀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법이 쉽다. 그리고 무료다. 파이썬은 오픈 소스입니다. 그 얘기는 저작권이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오픈 소스인데, 그 오픈 소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아무래도 유료 버전보다는 무료 버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인 언어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개인이 배포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다른 개발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래밍
그러면 내가 굳이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쵸? 그냥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 거니까. 개발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좋은 라이브러리, 퀄리티가 좋은 라이브러리가 많을수록 그 언어는 이제 대중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파이썬과 C는 서로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전반적인 뼈대는 파이썬으로 만들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야 된다. 즉 이제 실행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C로 만들어서 두 개의 다른 언어를 합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이제 파이썬의 단점이 있었어요. 파이썬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이썬은 중간에 해석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버추얼 머신 혹은 VM이라고 해가지고, 파이썬은 파이썬 버추얼 머신이라는 PVM을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소스 코드가 그 버추얼 머신한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버추얼 머신은 운영체제의 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중간에 번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프리터 언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매번 매 순간마다 수시로 번역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행 속도 자체가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그게 이제 파이썬의 최대 약점이었는데, 요즘에는 파이썬으로는 이제 거대한 뼈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중간중간에 필요한, 정말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렌더링이라고 하죠. 화면에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파이썬으로 동작을 하지 않고 C 언어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이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파이썬 간결하고. 이 간결하다라는 것은요, 정말 간결하다, 이게 상대적인 얘기예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간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언어나 자바나 뭐 C++로 표현을 해야 됐을 때, 만약에 100줄이 넘어가는 코드다 라고 했을 때, 파이썬은 뭐 한 2-30줄이면 끝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은 쉽기 때문에 접근성도 높고, 접근성이 낮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수준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면 재밌어진다. 그리고 개발 속도 빠르다. 아까 했던 얘기죠.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자, 파이썬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 번역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그거 자체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행 프로그램입니다. 자, 파이썬 실행 프로그램은 원래는, 잠깐만요, 여기다가 구글에다가 그냥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할게요. 파이썬 다운로드. 그럼 파이썬 단체에서, 파이썬 org죠. 단체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파이썬 3.8.3, 지금 현재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제일 최신 버전이 3.8.3입니다. 여기서 이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게 버전이에요. 버전, 그 다음에 이거는 최상위 버전을 말하고, 이건 그 다음 하위 버전, 그 다음에 이거는 업데이트 회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뒤에 8.3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앞에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파이썬이,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파이썬 2라고 하는 거, 그리고 파이썬 3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파이썬 3입니다. 그래서 2냐 3이냐 구별하는 것은 맨 앞에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3.7에서 3.8 정도를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윈도우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윈도우를 트레이싱 해주는데요. 뭐 리눅스나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또 맞게 여기에 맞게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고 실행을 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 설치가 된 적이 있어서 이 파일 이름도 그냥 다르게 나오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요, 우리 또 다운로드 폴더를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파이썬이 어디 있을까? 파이썬 여기 있다.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제 이거를 다 설치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파이썬을 다운받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설치 파일을 말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nstall now를 하는데 그 전에 여기 요거 add python 3.8 to path라고 하는 요 작업을 꼭 해주시는 게 편해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를 보세요. 우리의 파이썬은 어디에 설치될 것이다 라는 이 경로를 좀 바꿀게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나중에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요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건 다 그냥 냅두시고 자, 넥스트를 누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만한 건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자, C에 뭐시기라고 했던 부분을요. 했던 부분을 다 지우고 여기까지만 지울까요? 다 지우고 얘도 지워버릴게요. 깔끔하게. 그러면 우리의 파이썬은 설치 경로가 C 드라이브 바로 하위에 파이썬이 될 겁니다. 하고 인스톨. 네. 자, 인스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음에 클로즈를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되면 파이썬에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그 중에서 시작 프로그램에서 IDLE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IDLE. 네. 자, 이 IDLE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파이썬 명령을 사용해서 몇 가지 결과를 얻어오거나 이걸로 프로그래밍을 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수식이나 뭐 아니면 지금은 뭐 어려운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우리는 아직 포문을 모르긴 하지만 i in 1에서 10까지 하고 여기에다가는 i 더하기 1 해라. 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프린트를 해야 되네요. i 더하기 1 해주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 2부터 10까지 뭐 쭉 출력을 한다. 뭐 이제 이런 파이썬 문법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파이썬은 대화형 인터프리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요 IDLE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대화형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질문을 하면 컴퓨터는 답을 해주고 또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또 컴퓨터는 답을 해주는 그러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고 바로 답이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대화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IDLE를 좀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코딩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가능은 한데 상당히 불편해요. 오타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랄까 그 수정하는 거나 뭐 자동 완성 이런 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서 얘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게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게요. 일단 얘는 종료해주고요. 자, 파이참은 젯브레인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자, 파이참 얘도 다운로드 해주시고 네. 그럼 검색을 해보면 요 젯브레인즈 출처로 가봅니다. 자, 우리가 다운받을 것은 그 파이참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프로페셔널 버전은 유료 버전입니다. 얘는 그 실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도구들,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뭐랄까요? 우리한테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다. 대학교 메일 있잖아요. 대학교 메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페셔널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하는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이 사실 더 가볍고요. 그리고 웬만한 구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하고 이제 좀 다운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죠. 네, 자, 다운이 다 되었으면 이 녀석을 실행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얘도 이 경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는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인스톨 네. 자, 피니쉬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시작 프로그램에 요 파이참이라고 하는 게 또 추가가 되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할 것 같으니까 작업 표지줄에 그 저장을 박아 놓겠습니다. 자, 핀트 태스크바 자, 그리고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가 캐쉬가 좀 남아있어서 이전에 했던 이력이 좀 뜨네요. 잠깐만요. 원래는 처음에 이 녀석을 실행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안 뜨죠? 잠깐만요. 얘가 어떻게 그 처음 초기 화면을 어떻게 열더라? 아이고. 자, 제가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게 남아 있어서 그쵸. 제가 파이참을 지웠다가 지금 다시 설치하는 거긴 한데 얘가 그대로 뜨네요. 그럼 제가 어쩔 수 없다. 말로 해드려야겠다. 처음에 임포트 세팅이라는 게 떠요. 어떤 조그맣게 이렇게 딱 떠가지고 임포트 세팅 할 때 노 선택하시면 돼요.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게요. 설치하기. 네. 자, 여기서 요런 게 하나 떠요. 그러면 Do Not Import 세팅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 이거는 약관 동의입니다. 약관에 동의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마 선택을 하는데요. 아무거나 보통 어두운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아무거나 테마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후에 할 거는 없어요. 할 거는 없으니까 Skip, Remaining and Set Default 해가지고 나머지 세팅은 그냥 디폴트로 가겠다 하는 요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러한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딱 최초 1회만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이후에는 뜨지는 않을 건데요. 요 창은 여러 번 뜰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파이참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열 거냐 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버전 컨트롤 해가지고 깃이나 뭐 이제 이런 다른 외부 저장소에서 갖고 올 거냐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우리는 Create New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Create New 프로젝트. 자, 그러면 이 Create New 프로젝트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New 프로젝트.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이 하나 뜨죠. 자,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자, 일단은 우리의 프로젝트의 경로, 저장 경로는 어디가 좋을까? 그냥 여기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넣고 싶은 곳에다 넣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아예 스터디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대충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만들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경로는 사실 아무거나 잡고 여러분이 기억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밑에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밑에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터프리터에 대한 개념, 뭐 VM, 여기 지금 environment 뭐 이런 얘기를 좀 알면은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냥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자, 우리가 새로운 가상환경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existing interpreter, 이미 존재하는 인터프리터를 갖다 쓸 겁니다. 근데 이 존재하는 인터프리터가 사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existing 선택해 주시고 저 맨 오른쪽에 점점점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 우리가 설치했던 인터프리터 있죠. 자, 이 녀석을 선택을 할게요. 자, 시스템 인터프리터에 보시면 우리가 그 파이썬 설치를 할 때 아까 add path라고 해가지고 경로를 저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했었잖아요. 이거는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걸 설정한 건데 자세한 거는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요 add 해가지고 뭐 패스를 추가하겠다는 요 체크를 해주셨다면 얘가 자동으로 여기서도 그 해당 파이썬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OK.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할게요. 잠깐만요. 얘가 이름이 그쵸 이미 있는 애들이 있네. 그럼 얘로 갈게요. 크리에이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는 유윈도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클릭을 해서 디렉토리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폴더예요. 그래서 뉴 디렉토리 선택하시고 이름 지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그러면 새로운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파이썬 파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파일 해서 여기에도 얘는 뭐 테스트 01이라고 지어볼게요. 하고 엔터 쳐주시면 테스트 02.py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쭈르륵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첫날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첫날에 요거죠.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첫날에 했던 내용을 조금 훑어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의사항. 파이썬을 작성을 할 때는 이 앞에 요런 들여쓰기라든지 이렇게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그 규칙이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쵸. 이것도 하나의 명령의 일종이라서 여러분이 여기에 작성을 하실 때는 얘는 들여쓰기, 띄어쓰기 이런 거 맨 앞에 거,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이런 여기 있죠. 이 부분은 무조건 지금은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이쁘게 하겠다고 여기 한 칸씩 띄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붙여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써놨던 것처럼 우리 여기서 저장 기능은 따로 없기는 해요. 왜냐면 자동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을 굳이 안 해도 무조건 저장이 되지만 실제로 내가 강제로 저장을 하겠다 하면은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컨트롤 S를 누른다고 해도 티는 안 나요. 얘가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보시면 세이브가 Save All이라고 해가지고 컨트롤 S라는 단축키가 있죠. 그래서 저장을 제대로 하겠다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컨트롤 S 누르시면 되고. 자, 실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Shift F10 3개의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결과창이 하나 뜨는데 이 창에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 결과예요. 요 부분.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실제로 사실은 이거 자체가 우리 윈도우에서는 cmd 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 창인데 이제 그걸 파이참이 이걸 대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 원리를 그래도 간단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cmd를 한번 열어가지고 여기 있는 요 내용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보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볼까요? 그럼 요런 식의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자, 요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단어의 의미는 내가 이 파이썬 exe라고 하는 거를 실행해서 이 녀석을 통해서 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개념이죠.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의 소스 파일을 이제 운영체제한테 전달해주는 그러한 중간 통역자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은 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설치했던 파이썬을 들여다보면 여기 파이썬 여기죠.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얘가 있어요.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의 소스 파일을 해석시키고, 그러면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exe 파일은 그 해석 코드를 기계어로 해석을 해서 운영체제에 전달해 줍니다.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냥 뭐 심플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직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요. 파이썬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실행할 파일의 경로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둘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얘랑 얘랑의 차이가 없지만 이 마지막 줄에는 조금, 그쵸? CMD에는 없었던 명령이 여기 뜨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엑시코드 0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종료를 의미합니다. 비정상적인 종료는요, 뭐 1이라든지 마이너스 뭐 1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떤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무조건 비정상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숫자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실행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이런 코드가 좀 보여야 돼요. 엑시 코드 뭐 프로세스 피니시드 라는 말이 꼭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끝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어, 이게 없다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아직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구별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파이썬에서는 그냥 내가 메모를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메모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파이썬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고로 파이썬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py로 끝나는, 즉 파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파이썬 파일입니다. 이 파이썬 소스 파일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타이핑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다 명령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맞는 거를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은 랜덤한 텍스트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샵 기호죠. 이 샵 기호를 앞에다가 두셔야 이거는 한 줄 메모다. 그냥 내가 이거는 내가 그냥 좀 뭐 좀 적어놓고 싶어서 쓴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얘도 꼭 앞에다가 이렇게 딱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지 주석 처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좀 볼까 하는데,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즉 메모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문장을 빼고 이 달랑 이 세 줄만, 세 줄이 명령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뭐 변수라고 하는 name과 age가 변수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 여기서 prin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print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라. 엄연히 따지면 화면도 특별하게 그 CMD 화면, 터미널 혹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출력해라 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에 출력하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에선 CMD죠. CMD에 출력하는 것을 이제 그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데, 프린트라는 명령어 자체는 표준 출력 함수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CMD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 F라고 하는 걸 뭔지 한번 볼게요. F. 자, F라고 하는 것은 포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서식의 형식에 맞춰라 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는 F 해놓고 이렇게 웹다운표를 쳤는데, 여기에서는 이 텍스트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네임이었던 홍길동, age에는 25라는 데이터가 요 형식에 맞춰져서 출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게 하나의 뭐
붕어빵으로 비유하자면 붕어빵 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부분, 즉 중가로 하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반죽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반죽이 되는 데이터가 각각 홍길동과 2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파일에서는 여기가 다 또 얘도 메모야. 메모인데 그 와중에 이 녀석들은 한두 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샵으로 앞에 주석 처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옴표를 3개 쳐주면, 이거는 쌍따옴표를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외따옴표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외따옴표 3개. 얘도 그럼 짝꿍도 똑같이 외따옴표 3개. 어딨니? 이쯤 되겠죠? 외따옴표 3개. 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냥 쌍따옴표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잠깐만요. 얘가 아까 한번 고치니까 에러가 났네. 됐다. 네. 자, 여기에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이 테스트 2번에서는 자료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눈이 있어요. 그쵸? 1, 3.14, ABC 이런 것들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뭐 정수, 이거는 실수, 이거는 문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은요,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1과 0, 즉 전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 전기 신호를 딱 봤을 때, 아, 얘가 정수구나, 실수구나, 문자열이구나 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 자료형을 구별하지만 컴퓨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데이터, 실제적인 데이터에다가 자료형이라는 정보도 같이 같이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러한 데이터들, 코드상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은요, 실제로 컴퓨터한테 전달될 때 이때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진수로 변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녀석에 대한 정보, 아, 얘는 정수형이다 라는 정보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가능하지만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료형 정보도 같이 전제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자료형이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숫자형, 그쵸?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다 숫자형이고요. 이때 그 와중에 또 2가지로 나뉩니다. 인트형, 플롯형. 그래서 인트형은 정수, 소수점이 없으면이에요. 그리고 소수점이 있다면 플롯형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사이즈가 각각 이게 제가 써놨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과 1.0은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거는 물론 똑같이 한 개,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컴퓨터에 들어갔을 때 각각 다른 모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건데, 뭐 아무튼 그래서 모양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1과 1.0은 엄연히 다른 데이터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간단한 코드에서는 이게 크게 이게 중요한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얘는 조금이라도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은 자료형이 굉장히 엄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에러가 났을 때, 내 코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고생을 좀 하겠죠. 자, 이게 숫자형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형. 자, 문자열형은 스트링이라는 말을 따와서 str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자열형은 그 데이터에 따옴표만 감싸주면 무조건 문자열형이 됩니다. 자, 여기 썸프트 파이썬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 문자열 자료형. 얘는 자,
그냥 1을 썼을 때랑 이렇게 따옴표를 친 1은 또 달라. 얘는 이제 아까 봤던 정수형 인트형, 얘는 스트링형입니다. 얘도 실제로 컴퓨터에 들어가면 모양 자체가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엄청난 이건 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연산할 때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2잖아요. 근데 외따옴표 친 1이랑 또 외따옴표 혹은 뭐 쌍따옴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진 1끼리 더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1, 1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1이 두 개 붙어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으면 문자열형이고, 근데 그 큰 따옴표로 감싸도 되고, 작은 따옴표로 감싸도 되고, 그 다음에 3개씩 써서 감싸도 됩니다. 3개씩.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또 구별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이렇게 생겼어. 중간에 보니까 외따옴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때는 얘를 외따옴표로 감싸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짝꿍을 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쌍따옴표죠. 큰 따옴표로 감싸주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이렇게 아까 그 3개씩 썼던 거 있죠? 3개씩 썼던 걸로 감싸주거나 해야 된다. 그럼 반대의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반대의 상황으로 아예 내가 사용하고자 할 문자열 자체에 안에 큰 따옴표가 또 있어. 그러면 이때도 큰 따옴표로는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왜? 이 녀석이 짝꿍 얘로 받아들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가 아닌 다른 따옴표들로 바꿔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컴퓨터 공학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역/n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다른 언어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냥 이제 보편 다 웬만한 컨셉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을게요. 자, 그쵸. 이게 이제 이스케이프 코드. 이 부분은 그냥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은 점프 투 파이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 연산하기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자, 문자열 연산. 문자열을 더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걸 컨캐터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문자열 병합, 합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각각 요 두 개의 변수에는 각각의 문자열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합치고 싶다 하면은 이게 합쳐진다. 곱하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덧셈과 그 다음에 곱셈이 가능합니다. 물론 빼기, 나누기는 안 돼요. 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리스트를 공부를 하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실 거고 슬라이싱도 마찬가지고 포매팅도 우리 서식 문자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퍼센트 기호 들어가서 퍼센트 D, 퍼센트 C 하는 것도 파이썬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이렇게 서식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에 그 다음에 이 퍼센트 기호가 가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내가 이 서식 문자에 끼겨 넣을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후에 추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얘는 이제 괄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넘버라고 하는 데이터는 여기, 그 다음에 데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여기네요. 이렇게 넣는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형, 참거짓에 대한 자료형입니다. 대문자 true, 그리고 소문자 f로 시작하는 false. 두 가지가 불형 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뭐 되게 얘네들은 종류가 되게 많죠. 1, 뭐 1.0, 3.14, 뭐 1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수치형 상수가 있다고 하면 문자열도 그래요. 문자열도 그냥 내가 이렇게 감싸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감싸기만 하면 이거는 이제 문자열 상수가 되는데 불량 상수는 딱 두 가지만 있다라는 거. true 아니면 false가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또 true랑 요 true 이 두 개의 true는 또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정 데이터의 자료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type 해놓고 이 안에다가 type이라는 명령 옆에 이렇게 내가 자료형을 보고 싶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기술을 해주면 이 녀석의 자료형이 나와요. 지금 요거 4줄 정도만 보면 여기 4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변수에다가도 이제 자료형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A는 지금 현재 10이죠. 그랬을 때 A의 자료형 뭐니? 라고 해서 type A의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int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뭐냐면 형변환에 대한 얘기예요. 즉 이제 지금 요거 있죠. int 해놓고 3.14라는 얘기는 3.14라는 데이터를 뭘로? int형, 즉 정수형으로 바꿔줘. 형변환을 좀 해줘. 그럼 요거의 결과는 형변환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참고로 얘는 주의사항이 반올림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 ABC를 정수로 바꿔라라는 건 안 되지만 1, 0이라는 두 개의 문자를 정수로 바꾸는 거야.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여기서 파이썬에서 말하는 형변환은 사실 파싱이라고 하는 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파싱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파싱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요거 주의점. 자, 요거 주의점. 자, 불형.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형 데이터나 이런 문자 데이터를 불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일단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데요. 주의점이 자 0이나 0.0 그리고 빈 문자열 아니면 지금 얘는 그냥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얘는 위에 거랑 비교를 좀 해보세요. 위에 거는 뭔가 안에 내용물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는 내용물이 없는 리스트예요. 비어있는 리스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false가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엔 true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 자, 데이터가 없다. 지금 이것도 보면 얘도 문자열은 문자열인데 안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쵸? 이렇게 뭔가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거나 0인 경우에는 false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걸 한번 볼게요. 요거. 자 그냥 false랑 그리고 문자열형인 false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보시면 얘를 불로 각각 변경했을 때는 이런 식의 문자열형 false는 true가 나오고 그냥 false는 그냥 여전히 false가 나와요. 이거는 그쵸 뭐예요? 이거는 그 false라는 의미가 아니라 5글자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컴퓨터는 이 문자열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용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5글자인갑다. FALSE 5글자인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걸 실제로 거짓이라는 의미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alse로 바꿔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안 하고 얘는 문자가 무려 5개나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true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10진수랑 16진수 변환에 대해서도 봤어요. 이것도 한번 쭉 봐두시고요.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 변수입니다. 자, 변수의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얘네들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단어인데 따옴표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이제 스트링형 데이터가 되는데
그냥 A 이렇게만 쓰면 이거는 컴퓨터는 변수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변수의 역할, 이 변수에는 데이터를 잠깐씩 보관해 두는 용도입니다. 즉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내가 10을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에 이제 10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보통 이걸 제가 이걸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이게 되게 간단하게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 가면은 내가 잘못 알았다. 이거 내가 변수를 좀 대충 봤다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값을 한 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역할의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 또 컴퓨터는 메모리를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코드상에서 변수의 개념은 어떠한 데이터 한 개를 기록해 놓을 조그만 메모리 한 칸을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변수가 처음에 이 그릇에는 10을 넣었다가 20으로 값을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0으로 값을 바꿔도 되고 ABC로 바꿔도 되고 해서 내용물은 계속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별명을 붙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변수의 이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은요, 우리 마음대로, 웬만하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몇 가지 그 제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아마 점프 투 파이썬에 있지 않을까. 여기에 변수라는 개념이 여긴 없나? 아이고, 이런 변수가 없나 보다. 없네. 그래요. 이거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얘가 A1은 돼. A1은 되는데 1A는 안 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안 됩니다. 띄어쓰기. 뭐 예를 들어 my name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상으로는 변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하려면은 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대문자로 구별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표기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글 가능합니다. 한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글 이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기호는 언더스코어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언더스코어랑 또 달러 기호까지 달러도 안 되나 여기에는? 언더스코어만 가능한가 보다. 그래서 다른 뭐 여기 골뱅이라든지 이런 느낌표라든지 이러한 특수기호 말고 유일하게 언더스코어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있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변수 이름 중에 예약어라는 변수 이름이 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하지 말자. 즉 예약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파이썬 문법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프린트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프린트라는 것 자체적으로도 얘도 변수 이름으로 써도 돼요. 타입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얘네들이 변수가 돼버린 이후부터는, 이 밑에 줄부터는, 그때부터는 얘를 이런 기존에 있었던 프린트와 타입이라는 명령어 의미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을 해도 에러가 나요. int 오브젝트는 is나 컬러블 호출 불가하다. 이 얘기는요, 지금 프린트 자체가 int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int형은 실행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웬만하면 피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 그리고 변수에 대한 주의점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여기 있나? 없네. 여기에 우리 코드는 맨 윗줄부터 아랫줄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전반적인
결과가 한눈에 뿅 보이는 거지만 엄연히 따지면은 요거 처리하고 출력하고 또 요거 처리하고 또 출력하고 하는 중간중간에 뭔가 연산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로 A가 처음에 10인 상태에서 출력을 했을 때 요 부분이겠네요. 요 부분에서는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A의 값이 30으로 변경됐어? 그러면은 이후에 나오는 출력은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수시로 값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이거 봐두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코드는 순서대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요. 자, 요렇게 네임이라고 하는 걸 출력해라 라고 하는 요 문장을 가장 먼저 썼어요. 자, 그 얘기는 봐봐요. 여기에서 이건 되게 뭐랄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컴퓨터가 딱 제일 만난 문장이 요거거든요. 자, 네임을 출력해라. 그런데 네임이라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실 없어요. 자, 원래 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렇게 이꼴 표시 있죠. 이거를 대입연산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A에다가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1이라는 값을 A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심플하게 A라는 변수에 1을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값을 넣는 행위, 즉 대입이라고 하는 요 행위가 실행이 되어야지만 이 변수는 생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봐봐요. 자, 이게 없다고 치고 자, 컴퓨터 쭉 내려옵니다. 이때 A는 10이라는 명령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A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돼,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여태까지 A가 지금 내 저장소에 A가 없어. 그러면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할당을 받아서 이 녀석의 별명을 A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을 넣습니다. 그리고 막 이게 진행을 해요. 여기 네임도 만나지. 네임도 사용이 되네. 그런데 네임이 없네. 그럼 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또 만들어서 이때도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후로는 이후에 만나는 이러한 얘 x도 있네. x는 100. 이러면서 막 실행을 하다가 이때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이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A에다 30을 넣어라 라고 하는데 A가 있어. 내가 아까 만들어 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를 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때는 기존에 있었던 A에 30을 덮어 쓰는 거예요. 변수는 값을 한 개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는 없고요. 얘는 넣으려면 딱 이렇게 덮어 쓰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보죠. 정리를 해보자면 변수는 최초 대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이 대입연산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예를 들어 A는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내가 프린트 A를 미리 한다. 위에다가 미리를 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이제 실행을 해볼까? 여기 지금 빨간 줄 나오는 거 보시죠? 이거 자체가 얘는 실행이 되지 않을 에러다 라는 얘긴데요. 자, 이 부분에서 에러가 한 구절 났네요. 자, 여기 보시면 8번째 줄에 프린트 A 하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 어떤 에러? 이름 에러. 자, A라는 이름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이제 최초로 값을 대입해주는 이 행위는 적어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주의사항. 그거 빼고는 변수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프린트라는 함수, 그 다음 input이라는 함수. 이것도 원래는 사실 얘네들도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보려면 1시간 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스터디 과정에서만 사용할 기능만
콕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가 이후에 매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볼 것은 아주 간단한 모양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 출력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콤마를 통해서 여러 개의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장 하나, 그냥 데이터 하나만 딱 놓고 출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1만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과정에서는 포맷이라는 것도 같이 사용을 해요. 포맷은 봐봐요. 여기에다가 이거 그냥 비교를 하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num1은 10이고 num2는 20인데 여기에서 s라고 할게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썼어. num1 과 num2 이렇게 하나 쓴 거 이걸 s1이라고 할게요. 자, s2라는 변수에는 일단 f를 한번 넣어볼게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생기죠. 자, 각각 프린트를 해서 s1과 s2 출력을 해볼게요. 위에 거는 잠깐 주석 처리 좀 하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두 개 차이가 있어. 이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쵸? 이거 그대로를 그냥 변수에 담아서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포맷이라고 하는 기호를 F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면 얘는 요거 모양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틀에는 각각 변수의 값 이렇게 넣는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의 기능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차이. 그랬을 때 이 녀석 모두 다 스트링형입니다. 얘는 그러면은 요거 결과는 요거고 요거 그대로고 얘는 엄연히 따지면 스트링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는 10과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글자야? 하나, 둘, 셋, 넷, 다 6글자인가요?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6글자짜리 데이터가 6글자짜리 문자열로 포매팅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보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풋을 좀 보죠. 인풋. 자, 인풋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이네요. 자, 인풋은 출력이 있으면 입력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면에 데이터를 내보내주는 거고,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데려오겠다. 그 얘기는 아주 쉬워요. 그냥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 입력이라고 해놓고 인풋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인풋 안에 들어있었던 이 내용이 먼저 메시지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려요. 언제까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엔터가 기준이에요. 엔터. 그래서 내가 10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어. 땅 치면은 이제 그게 요 자리로 들어옵니다. 10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봐봐요. 이거는 제가 얘를 없애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숫자 입력을 하래. 1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러가 하나 터지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나냐? 요 부분에서 에러가 나요. 자, 이것도 요 부분 조금 어렵죠?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숫자 입력한 것에다가 곱하기 3을 하겠다. 곱하기 3 하겠다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10이라고 쓰면 안 되죠? A. 곱하기 3. 자. 10 하면 30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101010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주의점.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받은 데이터는 우리 이 코드상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 입력된 값이 그대로 이 자리에 뿅 나타나요. 뿅. 리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10이 이제 뭐 사용자가 10을 입력했다면 10이 리턴이 되는데 엄연히 따지면 정수 10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숫자를 입력했다고 해도 인풋을 통해서 들어오는 최초의 데이터, 최초의 그 입력된 데이터는 무조건 자료형은 스트링형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시죠? 이거 10, 이거 그냥 정수 10과 문자의 10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력받은 이 숫자가 스트링형이었기 때문에 곱셈을 했을 경우에는 곱셈 연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3번 반복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문자열은 숫자랑 덧셈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이번에는 곱하기를 3, 더하기로 바꿔봤어요. 자, 이랬을 때는 얘도 13이 나올 수가 없고 얘는 심지어 에러가 납니다. 얘는 약간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거 안 돼. 이거는 자, 여기서 스트링은 스트링끼리만 합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트가 아니라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점. 인풋을 할 때는 자료형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형, 우리한테 돌아오는 자료형은 스트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형 변환했던 거 배웠죠? 자, 그럼 입력된 값을 나는 인트형으로 바꿀 거야 라는 의미로 여기 이 녀석에다가 인트로 감싸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10을 만약에 입력을 했어. 이 자리에 10이 딱 리턴이 됐어. 근데 그거를 뭘로 바꾼다? 인트로 바꾼다라는 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정수형 10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덧셈도 가능하고 곱셈도 30이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정상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인풋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건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게 제일 뭐랄까 빼먹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걸 간과할 수가 있어서 이거 잘 봐두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때 첫째 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첫날에 그래도 여러분이 대부분 다 오셨어가지고 한 두세 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부분에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빠르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 하시면 우리 네이버 밴드 있죠? 네이버 밴드에다가 거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요건 밴드의 자료가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그때 제가 한꺼번에 올린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시면 이 1일차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